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자분의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이번에는 본인의 사연이 아니라 이웃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오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시작하기에 전에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조용한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연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웃, 아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이웃집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는 연세 지긋하신 노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결혼해서 이 동네로 이사 오고부터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한 셈이네요. 처음 그 집에 인사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정이 많고 유쾌하셨고 할머니는 수줍은 듯 웃으며 된장찌개를 한솥 끓여 나눠주셨습니다. 그 집에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늘 바쁘게 출근하고 저녁 무렵이면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참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처마 밑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마당의 눈을 치우던 할아버지가 마당 한켠에 눈사람을 만드셨죠. 저도 종종 반찬을 나누고 텃밭에서 상추라도 나면 서로 건네며 우리는 그렇게 조용한 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간 건가 싶었죠. 다 커서 각자 살러 나간 거겠지.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명절에도 생신에도 그 누구도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저는 일부러 송편 몇 개라도 싸서 들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 손끝에 스치던 외로움은 숨길 수가 없더군요. 작년 겨울 평소처럼 할아버지는 낡은 수레를 끌고 새벽길을 나서고 계셨습니다. 폐지와 빈병 등을 모아 생활비에 보태 쓰고 계셨거든요. 오늘은 날씨도 많이 춥고 길도 미끄러울 텐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그러세요. 저는 아침 인사를 건네듯 할아버지께 하루 집에 계시라고 만류를 했지만 할아버지는 방에 누워있으면 안 아픈 병도 생기는 것 같다며 굳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할아버지가 통 보이시질 않았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우연이라도 마주칠 법한데 통 보이시질 않으셨죠. 삶은 고구마 몇 알을 들고 옆집에 가봤습니다. 늘 그렇듯 할머니가 나와 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부쩍 할머니 얼굴이 야윈 듯 했습니다. 별일 없죠? 라며 안부를 여쭙자 할머니 얼굴이 이내 더 어두워지셨습니다. 할배가 다쳤어. 할머니의 짧은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며칠 전 새벽길을 나서던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폐지 주우러 나가셨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었다는 얘길 그제사 하시더군요. 넘어지면서 척추와 손목을 다치셔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셨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통 거동을 못하시고 거의 방에 누워만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아무런 소식도 없이 또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나온 복지 담당자라고 했습니다. 복지 담당자는 옆집 노부부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 묻더니 혹시라도 두 분께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 달라며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자초지정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작년 가을부터 할머니의 말씀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저를 봐도 누구인지 헷갈려 하시고 할아버지에게 밥을 주는 것도 잊으시는 날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할머니 증상을 이상하게 생각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매일 같이 얼굴을 보며
반찬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미처 이런 걸 신경 쓰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에 죄송스럽기까지 하더군요. 며칠 후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자라는 분이 다시 오셨고 병원에 다녀온다며 할머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엔 할머니가 새벽에 집 밖을 나가 근처 버스 정류장 앞에서 앉아 계시다 주민센터 직원이 발견해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가 있었지만 하루에 3시간만 돌볼 수 있으니 나머지 시간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할아버지께 할머니랑 같이 입소하실 수 있는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려도 할아버지는 치매 걸린 할머니를 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다 하시며 마다하고 계십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어. 얼마 안 남은 날이라도 내가 또 살펴줘야지. 그게 맞지. 할아버지는 당신도 불편한 몸을 겨우 추스러시며 치매 걸린 할머니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동네 몇몇 이웃들과 함께 가끔씩 반찬도 나눠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노후가 더 쓸쓸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루빨리 자식들과도 연락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사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김하순 씨가 보내주신 이웃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혹시라도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분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일주일을 살아낼 힘이 되어준다고 하잖아요. 저도 김하순 씨와 같은 마음으로 두 분을 위해 그리고 어딘가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의 하루가 너무 춥지 않기를,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외롭지 않기를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할게요.